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유형자산의 처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형자산을 사용하다가 매각할 수 있거든요. 팔아먹을 수 있죠. 그러면은 이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걸 봐야 되는데 유형자산의 처분이 감가상각 누계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은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원래 유형자산 처분 전까지 감가상각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전산회계 1급 레벨에서는 감가상각은 다 됐다고 가정하고 그냥 처분에 대한 거 물어보기 때문에 기준 감가상각까지는 고려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것까지 보시려면은 세무 2급이나 세무 1급 가서 보시는 게 낫겠죠? 예.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할 때 붕괴가 이렇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기계를 팔어, 기계. 그 회사 입장에서는 기계를 상대방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대변에 기계장치라고 씁니다. 기계를 주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감가상각했던 부분 있잖아요. 감가상각 누계액 달려있던 거. 그걸 다 털어줍니다. 원래 감가상각 누계액은 대변 항목이잖아요. 그걸 차변으로 보내요. 자, 이렇게 보내있고요. 그리고 회사가 그 기계 같은 거 매각대금으로 돈 받은 거 있겠죠. 그러면은 돈을 받았으면은 뭐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이렇게 하고요. 만약에 돈을 나중에 받기로 했다면 어떻게 해요? 그럼 미수금을 쓰는 미수금. 자, 기타 채권 채무에서 설명드린 바 있죠. 자, 이렇게 붕괴합니다. 그러면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붕괴하는 거죠. 1번, 2번, 3번 이렇게 붕괴를 해요. 자, 이러고 나서 비교를 하는 거죠. 만약에 차변 금액이 더 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다 합쳐보니까 차변이 100이고 대변이 80이라 이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돈을 더 받은 셈이 되죠. 차변 금액이 더 크니까.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유형자산 처분이 이렇게 씁니다. 돈을 더 받았으니까요. 네. 20 이렇게 쓰고요. 만약에 돈을 덜 받았어. 예를 들어 여기가 70이고 여기가 100이야. 그러면은 넘겨준 게 더 많다는 거니까 회사가 손해보는 거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은 100 빼기 70이니까 처분손이 30이겠네. 그죠? 30. 예를 들어 여기가 70이라고 치면은 예, 이런 식으로 처분손이 붕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더 빨리 계산하려면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취득원가에서 누계액을 빼면은 뭐예요, 이게? 장부가죠? 그럼 장부가하고 돈 받은 거랑 비교를 해요. 그래서 돈을 더 받으면 어떻게 돼? 더 받으면 처분 이익이고요. 적게 받으면 처분 손이 되겠죠? 예, 이렇게 빨리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영업의 손익으로 계산이 돼요. 근데 일단 영업의 손익인지 아닌지는 프로그램이 판단해 주니까 우리는 회계 처리를 정확하게 하면 되는 거죠. 자, 회계 처리 나와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건물이나 기계를 줍니다. 그죠? 그 두 번째, 대변에 붙어있던 누계액을 차변으로 옮겨서 날려요. 그 세 번째, 돈을 받습니다. 그죠? 돈을 받아. 그래서 더 받으면은 반대급부로 처분이익이 나오는 거고, 돈을 덜 받으면은 처분 손실 나오는데 차변하고 대변 금액을 비교해 봐야겠죠. 그죠? 예.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유형자산 매각으로 인해서 받을 게 생겼다면은 뭘 쓴다? 미수금. 요거는 그 7장 기타 채권 채무에서 얘기 드렸죠. 예. 그리고 만약에 토지를 매각한다고 치면요, 토지. 그러면은 대변에 토지 하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 미수금 이렇게 하면 되겠죠. 토지 같은 경우는 뭐가 없어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받은 게 더 크다. 그러면은 대변의 처분이익이고
받은 게 적어. 그러면 금액 맞춰야 되니까 차변에 처분손 이렇게 하면 되죠. 예. 그래서 처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투자부동산인데 이게 간혹 시험에 나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회사가 사용할 목적이 아니고 토지나 건물을 샀는데 이제 시세 차익이나 임대 수익을 적극적으로 노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주목적인 부동산이란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차변에 토지 건물을 하시면 안 되고요. 차변에 뭘 써야 되냐면은 투자 부동산 이런 식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분계를 예를 들자면 이래요. 자, 취득을 했어.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투자 부동산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차변에 투자 부동산 하고요. 자, 돈 주면은 대변에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하고. 자, 외상이면 어때요? 외상이면은 미지급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보통 시험에서는 이게 나오니까 이것만 기억해 두세요. 더 좀 이렇게 디테일한 회계 처리는 더 높은 급수 가서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 기본적인 거 하는 것도 힘든데 너무 이렇게 응용된 형태의 걸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러워 하시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것만 설명을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간혹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주의하시고요. 그러니까 토지 건물을 샀다고 해서 무조건 건물이나 토지 하시면 안 되고 용도가 뭔지를 정확히 좀 파악을 하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자, 문제를 통해서 좀 확인해 볼게요. 그 투자 부동산 문제도 하나 있거든요. 그거 푸시면 되고요. 문제를 뭘 푸시냐면은 자, 이제 객관식, 주관식 풀 건데요. 자, 객, 주. 일단 체크해 두시죠, 뭐. 예. 자, 객관식은 2번, 4번. 주관식은 1, 3, 6, 7, 8. 자, 이렇게 풀겠습니다. 자, 체크하시고요. 2번이죠. 다음 거래로 인한 설명 중 맞는 거. 보유 중인 기계장치를 장부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받고 처분하였다. 이렇게 됐어요. 뭐 예를 들자면 자, 기계를 팝니다. 그럼 상대방한테 기계를 주죠. 대변에 기계장치 100원이라 할게요, 그냥.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 뭐 30 해볼게요, 30. 자, 그러면 장부 금액이 얼마예요? 장부 금액이 70이라고. 근데 이거보다 더 낮게 팔았어요. 그러면 현금 한 50 할까요? 자, 이런 식으로 내용이 성립되겠죠. 보시면 차변 금액이 더 적습니다. 그 얘기는 뭐다? 돈을 적게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차변 금액이 B니까 처분손 20 이렇게 하면 되겠죠. 처분손이면 비용이잖아요. 그죠? 그럼 비용이 증가하면은 이익이 감소하니까 자본이 줄겠죠. 회사 이익은 자본으로 흡수된다 했잖아요. 그럼 일단 자본이 줄어든다를 봐야겠죠. 그러면은 2번 아니면 4번인데 둘 다 똑같이 자산 감소니까 4번이 답이겠죠. 그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산이 줄면 비용이 생겨요. 그때. 그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70짜리를 팔면서 50을 받았다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산이 20 깎인 꼴이 되죠. 네. 그래서 자산의 감소다 이겁니다. 요거는 뭐 회계 처리 간단히 해보시면 되고요. 숫자 그냥 간 넣어보세요. 여기는 뭐 예를 들어 여기는 뭐 제가 300, 500, 200 했는데 그냥 뭐 130 이렇게 줄여서 적당히 하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형자산 처분으로 인한 효과가 무엇이냐 2번에서 그걸 물어보고 있죠. 3번은 반대니까 반대로 문제를 푸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4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실게요. 4번. 4번. 잔존가액이 10만 원인 기계장치를 100만 원에 구입을 해서 정액법으로 상각했습니다. 자, 내용유수 10년이고요. 그리고 3년도 말에 이 기계를 80만 원에 처분하였습니다. 자, 이때 처분 손익이 얼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기계를 팔죠? 대변의 기계 100만 원이고요. 돈을 얼마 받았어요? 80만 원 받았죠? 그럼 차변에 현금합니다. 80. 뭐가 더 들어가야 되죠? 감가 누계액을 계산해야죠. 감가 누계액. 보시면 100만 원짜리 기계장치를 10년간 정액법으로 상각을 하는데 잔존가가 10만 원 돼 있어요. 자, 그럼 이때 그 매년 감가상각비는 얼마예요? 100 빼기 10 한 다음에 나누기 10 하면 되죠. 취득 원가에서 잔존가치 빼고 연수 나누는 거, 그죠? 근데 3년까지는 감가상각 했다고. 그럼 곱하기 3 하면 되죠. 그러면은 누계액이 얼마예요? 27만 원이죠. 그럼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27만 원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이럴 경우에 처분 손익이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죠. 차변이 107이고 그 대변이 100이잖아요. 그러면 대변에 7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처분이 7. 예, 이렇게 쓰시면 된다. 그래서 4번의 답은 3번이다 이거죠. 요 같은 경우는 기중은 아니고 그 전년도까지 감가상각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연도 초에 바로 판 거니까 이거는 그냥 누계액을 구하는 거지 단기의 감가상각비까지 같이 고려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예.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감가상각비 그 처분에 대한 거 이제 2개 풀었고요. 이제 주관식 분계 좀 보면서 좀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거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요. 자, 1번 보실게요. 1번. 운송용 트럭을 팔았어요. 대금을 한 달 후에 받기로 했답니다. 감가상각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트럭이니까 차량 운반구죠. 그럼 상대방한테 차량 운반구를 준 거야. 그럼 대변에 차량 운반구 2,800만 원이고요.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 날려야죠. 1,650 날리고요. 그 다음에 돈을 1,100원 받았는데 한 달 후에 받기로 했답니다. 그럼 이건 미수금이죠. 자, 미수금 1,100 이렇게 합니다. 비교해 보면은 차변 금액이 적죠. 2,750에 2,800이니까 50이 적죠. 따라서 어떻게 해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 하면 되죠. 50, 예,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된다. 넘어갈까요? 자, 3번 보실게요. 자금 부족으로 업무용으로 쓰던 토지를 3,500에 처분했습니다. 참고로 토지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죠, 그죠? 토지의 경우.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상대방한테 토지를 준다. 대변의 토지 1,900원만 원 하고요. 돈을 얼마 받았어요? 3,500. 상대에서 발행어음이라 했죠? 요때 받으러 쓰면 안 됩니다. 뭐라고 써야 돼요? 미수금. 미수금 3,500 이렇게 하고요. 회사가 돈을 1,600 더 받은 거죠. 아, 잠시만요. 아, 썼구나. 예. 1,600을 더 받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형자산, 처분이익 1600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다. 됐나요? 그래서 처분에 관련된 분계가 이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78. 자, 6번. 기계를 팔았어요. 그럼 대변의 기계장치 150만 원이죠. 그리고 양도 시점에 감가 누계액이 80이다. 그러면 대변의 감가상 누계액 80 이렇게 되고요. 돈을 99만 원 받았죠, 그죠? 그리고 50만 원 현금, 나머지가 보통예금이니까 현금 50에 보통예금 49만 원 이렇게 되겠죠? 예. 계산해 보니까 차변이 더 커요. 차변이 179고 대변이 150이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대변의 유형자산 처분 익혀가지고 29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된다. 그 다음에 7번 보실게요. 7번 특이한 거라 한번 얘기 드리려고요. 오토바이가 사고가 나가지고 폐기 처분했습니다. 사실 처분한 거랑 붕괴는 같은데 폐기면 돈을 받는 게 없죠. 현금이 0이에요. 그러면은 장부가액 전체가 뭐가 되겠어요? 그죠? 처분 손이 되겠죠. 예. 자, 7번. 오토바이도 차량 운반가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오토바이가 날아갔으니까 대변의 차량 운반구 100만 원 하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 누계액 55 합니다. 그러고 어떻게 해요? 돈을 받은 게 없으니까 그냥 유형자산 처분손 45 이렇게 하면 되죠. 마지막으로 투자부동산인데요. 아주 간혹 나올 때가 있어서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회사가 장기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샀대요. 보통 요것만 보고 토지라고 회계 처리하거든요. 근데 앞에 장기 투자 목적이라고 써 있죠. 그러면은 상대방한테 투자 부동산을 받는 거니까 차변에 투자 부동산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뭐 대금 지급하는 게 있죠. 600만 원은 당좌수표 발행 지급. 그러면은 대변의 당좌예금 600만 원이고요. 100만 원은 30일 후에 지급한답니다. 그럼 요때 미지급금 써야죠. 그 나머지 부대 비용은 현금 지급했으니까 현금 15 하고요. 그러면은 투자 부동산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715만 원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장기 투자 목적이라는 표현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계정이 바뀌어요. 투자 부동산으로 바뀐다고요. 예. 요걸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고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투자 부동산에 대해서 제가 뭐 좀 추가적인 붕괴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땅을 처분했다고 하면은 땅의 경우는 그 감가상 누계액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죠. 투자 부동산 주고 돈을 받아. 외상이면은 미수금, 배소양도 받으러 오겠죠. 그래서 비교해가지고 돈을 더 받았으면은 대변의 투자자산 처분이익, 돈을 적게 받았으면은 차변의 투자자산 처분 손실, 뭐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가 된다. 그냥 하나 추가로 한 거니까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저런 게 있구나 하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형자산까지 다 끝냈고요. 다음 강의 때는 권리투자, 무형자산 할 건데 제가 유형자산 초입에서도 말씀드렸죠. 무형자산하고 유형자산하고 비슷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형자산의 경우는 유형자산에 업혀갑니다. 다만 이제 이슈가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슈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